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개강 이후 한 달 넘게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 내 대학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접고 출석 수업을 시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교 중 가장 빠르게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은 상지대학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대면 수업을 하는 강의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면 수업은 수강생이 30명 이하인 강좌 중 학생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수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학과에서 계속 전화가 오거든. 우리가 하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다시 바꾸겠다, 문서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상지대와 달리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 대면 수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었던 강릉 원주대는 지난주 재택 수업 기간을 1학기 전체로 변경했습니다. 한라대는 27일부터 사흘 동안만 실기 실습 수업 보강을 위해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혹시 일단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무리나고 그냥 무조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강원대는 주당 실험 실습 시간이 많아서 집중 수업을 실시해도 종강의를 맞출 수 없는 수의학과와 약학과 등 27개 강좌의 대면 수업을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한림대와 춘천교대는 아예 대면 수업 시작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 보호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연장해온 대학들의 입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되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초가 강원도 내 대학들이 기존 비대면 수업 연장 계획을 접고 출석 수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는 2019년 도시 대기 측정소 자료를 분석해 강원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 23 마이크로그램 대비 91%, 수도권 25 마이크로그램 대비 84%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예년 대비 68% 수준으로 더 낮아졌고 일평균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 일수도 32일에서 9일로 감소하는 등 뚜렷한 대기질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동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채석장 주변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계속해서 사업 구역을 넓혀가면서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맑은 날엔 희뿌연 먼지가, 비 오는 날엔 돌가루가 잔뜩 섞인 물이 마을을 덮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 후에 이제 창문이 쭉 울리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집이 이제 꾹 내려앉는 기분이 들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이 사업구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귀례면에 있는 한 석재회사는 2008년 인수 당시 채석장 면적이 16,000제곱미터였지만 이후 불과 8년 만에 4차례 확장을 거쳐 10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제가 여기 터잡은 지가 20년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날이 갈수록 조금씩 하더니 바로 지금 집 앞 지금 100m 지금 아까 지금 왔단 말이죠. 발팟이 인근 주택에서 느끼는 진동을 측정했더니 최대 77데시벨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 업체가 원주시에 사업구역을 더 넓혀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민가에서 개발 현장까지의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추가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 거리가 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진동과 소음이 불가피하지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채석장을 넓힐 수밖에 없다고 밝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더 길어지고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시멘트 업계가 석탄재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한 석탄재는 95만 톤입니다.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전년에 비해 31만 톤이 줄어 25%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감축에 적극 나선 지난해 9월 이후만 보면 줄어든 폭이 더 큽니다.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수입한 석탄재는 33만 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줄어들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사용을 늘리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매립폐를 포함한 국내산 석탄재 사용량을 확대하고 천연 점토 사용량을 늘려서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25% 이상의 수익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국내산 석탄재 사용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쌍용양회는 올해 동해화력과 삼청 남부발전의 석탄재 반입을 늘려 수입 물량을 작년보다 5만 톤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인근 동해 지역 발전소의 석탄재 사용을 늘리고 경남 하동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 물량을 6만 톤 줄인 데 이어 올해는 4만 톤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외국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고시하면 수입이 금지되는데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를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초등 1, 2, 3학년이 포함된 3차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 모든 학년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6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3차 개학하는 초등 저학년은 EBS TV를 이용해 수업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EBS 방송을 보고 학습 꾸러미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수업과 출석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1, 2차 온라인 개학 시 나타났던 접속 장애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3월 2일 출시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2달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5월 1일 본격 발행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일반 신용 체크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지역 사업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종이 상품권과 달리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와 환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5월부터 강원도 58만 가구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3,500억 원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풀릴 예정이어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월 5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판매합니다.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 절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 추진하던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된 뒤 이르면 이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기업 활동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상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외국계 기업 참여 방안과 예정 가격 등 공개 매각 절차와 공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동자들이 오늘 완전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가 투입됐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시민버스 노동자 1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 시내 25개 노선과 마을버스 30개 노선 가운데 일부 결행 노선에 29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전세버스는 무료로 운행되며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합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춘천시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강원 아스파라거스 생산자 연합회는 강원도에서 생산 수출하는 아스파라거스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봄 강원도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시작하는 이번 특판 행사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판 행사 첫날인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1kg 2,000박스를 판매하며 킬로그램당 7,000원으로 판매합니다. 총 특판 물량은 2만 상자이며 택배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 등은 강원도가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26살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A씨가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 범죄 자금이 들어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통장에 있던 1,8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 집단과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동해상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경비를 강화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동해를 거쳐 북한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인 중국 어선의 이동과 긴급 피난에 대비해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과 해상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 어선은 최근 3년 평균 2,000척 이상으로 기상 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 피난도 최근 3년 평균 300척을 웃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25억 원 등 15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외 유명 제품과의 성능 비교 평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컨설팅, 의료기기 패키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국산 의료기기는 제품의 낮은 신뢰도로 상급 병원 점유율이 매우 낮고 해외 시장 수출 인허가 절차 통과 문제 등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대 곡창 지역인 철원에서 오늘 천모내기가 시작됩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올해 천모내기는 지난 3월 19일에 5대 벽실을 파종한 한 농가가 철원읍 사유리 일대 2만 3천 제곱미터의 논에서 기계 이양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철원 지역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돼 다음 달까지 10,000헥타르의 논에서 모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철원군은 빠른 시기에 모내기를 하면 물을 깊게 대고 야간 저온과 찬바람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양군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군 관리 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